네, 사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하락을 해서 좀 우려감이 있게 출발을 했는데 예상 외로 코스피 코스닥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1.33%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대로 2,700에 좀 안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떨까요?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 네. 출연을 네, 해주셨어요.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런데 미국 증시가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변동성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네.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뭐 20% 급락했다, 50% 오르기도 하고 네, 스택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굉장히 시장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특히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미국이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빨라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기술주에 조금만 악재가 나도 대량 매도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들이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 큰 흐름에 있어서의 약세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기술적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메타가 워낙 실적이 좀 부진하다 한뜬 데 따라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실적 호전 소식에 의해서 아마존, 아마존이 15%, 뭐 16% 급등을 하면서 또 나스닥 선물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 코스피가 워낙 급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달러율에 있습니다. 오늘 네. 뭐 장중에 1200원 선이 깨지기도 했는데 원달러율이 변한 이유는 아마 ECB 쪽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통화정책 스탠스를 조금은 정상화 쪽으로 옮기는 듯한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단기 낙폭이 크다라는 점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호재, 악재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술적 반등 구간은 맞지만 추세 반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기술적 반응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 있습니다. 반등으로. 네. 그런데 이게 뭐 쭉쭉 뻗어 나가서 2,900, 3,000은 가는 흐름일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좀 그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뭐 긴축 기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 지표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또 물가라든지 이러한 지표에 따라서는 어떨까요? 일단은 최근 기술적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였어요. 네.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ADP 고용지수 지표도 그렇고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올랐을까라는 것들을 본다면 일단 충격을 준 변수가 통화 정책이었다는 거죠.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은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가진 않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반등을 했는데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경제 지표가 안 좋다라는 이슈가 시장이 좋은 것일까? 그렇게 보긴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흐름에서의 약세 흐름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은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단기 낙폭이 크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아마 다음 주 발표되는 CPI가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CPI 또 미국의 1월 물가 지수를 또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수급 물량을 또 빨아들였던 것이 1월 네. 말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슈였잖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워낙에 뭐 되어다 보니까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MSCI 리밸런싱 다음 주에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한 수급 교란 요인, 수급 충격은 아마 큰 충격은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형 지진이 있었다면 이제 여진을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뭐 코스피 200 편입 여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한 수급 불안은 조금 더 네.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이전만큼의 큰 충격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CPI 그리고 옵션 만기
그리고 MSCI 편입 요 세 가지가 다음 주 후반부에 다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가 결과에 따라서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수급이 한쪽으로 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이 오늘 저녁에 개막하는 뭐 베이징 네.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이 증시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중국 경제나 그런 쪽에 있어서 정책 쪽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좀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면은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중국 경기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력하게 쓰지를 못했어요. 뭐 공장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소비를 활성화한다든지 오히려 제로 코로나 그리고 좀 공장 가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들은 유동성 공급 또는 금리 인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3월 달에 전인대가 있다면은 좀 정책적으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돈은 많이 풀려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정책이 가세해 준다면 중국은 동계올림픽 이후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조금씩 완화되는 그림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쓰신 2월 주식시장 전망 투자 네. 전략 지금 보니까 단기 기술적 반등 이후에 2차 하락을 경계해야 네. 한다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그리고 코스피 밴드는 2,610에서 2,820까지 제시를 네. 해주셨는데 2차 하락을 경계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흐름입니다. 네. 경제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다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은 극복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연초부터 시장이 흘러내린 이유는 그리고 급락을 한 이유는 통화 정책은 매파적으로 가는데 경기에 대한 전망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이 눈높이가 높아질 때는 통화 정책이 매파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경기에 대한 전망이 떨어질 때는 통화 정책에 대한 안도감,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더 비둘기파적으로 갈 거야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통상적으로는 경기 흐름과 통화 정책 방향성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의 흐름, 경기는 불안한데 통화 정책은 매파적으로 간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1차 하락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이 더 컸다면 아마 2차 하락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더 반영을 하면서 네.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좀 코스피 레벨이 전저점 지지력 테스트 또는 하향 이탈 가능성까지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단을 2,800선까지는 열어놓긴 했지만 저희는 2,750선 이상 2,800선에 근접할수록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올해 전체적인 시황을 상고하저로 보시는 거예요? 상저하고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1분기 때 저점이 나온다면 아마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그림으로 그래도 생각하고 하반기는 있고요. 나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분기 때 저점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피가 2,600선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최근 뜨겁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업종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낫다. 다만 지금 반등하는 과정에서 좀 따라가는 전략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면 시장이 불안할 때 좀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 2,750선에 거의 다 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좋은 종목들, 그 반등이 세게 나왔던 종목들을 따라가는 전략은 최대한 자제하자. 낙폭과대주로 인한 반등 시도는 이어질 수 있지만 먼저 올라오는 업종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아직까지 덜 오른 업종들을 좀 선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코스피가 2,750, 2,800선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도 좀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가운데 네. 통신하고 금융업종들이 조금 더 선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3월, 4월까지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소비 관련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폭증을 하는데 그렇죠. 중증 환자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수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폭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동성 지수라든지 한국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또 하나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유럽 주요 국가들은 지금 확진자 수가 최고점에서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기보다는 6명을 유지하는 그쪽으로 방향성이 결정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타이트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비도 양호했다라고 본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조금만 진정된다 하더라도 내수 소비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하락이 나타나서 뭐 2월 말 3월 초쯤 코스피가 좀 더 레벨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업종을 좀 매수하신다면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위안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